좋아요, 구독. 지금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떤 중간 선거의 영향보다는 예. 그 코인 시장에 웃기죠 조금 코인 시장의 영향이 조금 지대하다라고 네. 일단 그렇게 좀 진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코인을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게 진정이 될 것이냐? 진정은 되겠죠. 네. 진정은 될 건데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절차는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위 바이낸스가 4위 FTX를 인수를 일단은 하기로는 했는데 이 계약이 최신 업데이트된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다. 일단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철회가 될 수 있다. 그럼 코인 시장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국 시장도 조금 침체가 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해외 선물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포맷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에 분석을 해서 일단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이제 침체에 관한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 시장 분석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잠깐 볼까요? 자, 경기 침체의 판단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실질 GDP의 2분기 연속 감소. 그게 뭡니까? 기술적 분석에서의 경기 침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6개의 지표를 이용해서 경기 판단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저번 주하고 조금 이번 주하고 조금 연결이 된 건데요. 자, 이번에 미국의 GDP가 일단은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자,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자, 1쿼터 때는 이거 주황색 조금 보이시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로고요. 이게 제로 베이스고 제로 베이스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고 두 번째 이거 거의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 이게 0.6이었습니다. 0.6 마이너스 0.6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 보입니다. 색만 조금 보일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올랐죠? 이번에 올랐습니다. 2.6으로 일단은 올랐는데 자,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냐면 자, 제가 별표를 일단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별표를. 자, 2020년 1쿼터와 2쿼터입니다. 자, 이때 뭐가 있었죠,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자, 이때는요, 여러분. 미국에서 굉장히 빨리 경기 침체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셜로 이게 경기 침체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 경기 침체, 물론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컨트롤할 수 있는 팬데믹에 의한 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수요적인 측면, 공급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어떤 원인으로 인한 침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은 이거를 침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 그리고 제가 사실은 궁금한 것을 뭐 어떻게 외치고 싶은데요. 이거는 왜 경기 침체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 경기 침체를 사실은 빨리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시장의 변곡점을 일단 보세요. 자, 1960년대와 70년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날 말씀드린 내용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좀 복기를 하죠. 자,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 초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지금 상충을 하고 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왜 똑같습니까? 베트남 전쟁의 패전으로 인한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오일 쇼크로 인한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작금의 상황과 굉장히 같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60년대와 70년대 이후에 이 인플레이션과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공부를 해보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죠. 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 이후입니다. 지금 타이틀은 금융시장의 변곡 시점이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침체 사례를 보고 시장의 변곡이 언제부터 형성이 되는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이 회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회색 부분을 일단을 볼게요. 회색 부분을 일단은 보면, 자, S&P입니다. S&P. S&P는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위로 올라온 게 보세요. T 플러스 10입니다. T 플러스 10. T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경기 침체의 시작점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10개월 이상 있어야 제로 베이스에서 올라온다. 자, 두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으로 일단은 돼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속도로 낮아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T 플러스 10입니다. 그렇죠? 10개월 이상일 때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 10개월 이상일 때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ISM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자, 제조업 지수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왜냐?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 80% 90% 이상이 뭡니까? 다 제조업이죠. 제조를 해서 만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표 발표할 때도 제조업 지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자, 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T 플러스 10일 때 최저를 찍고요. 자, 제조업 지수는 여러분 참고로 50이 기준이에요. 0이 기준이 아닙니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T 플러스 10에서 최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반등을 주고 이게 50 이상으로 넘어오는 거는요. T 플러스 15 정도예요. 그렇죠? T 플러스 15입니다. 자, 그러면 T 플러스 10, T 플러스 10, T 플러스 15 정도 돼야 일단은 제로 베이스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경기 침체 후에 이 T라는 것은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침체이다라고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를 한번 보죠. S&P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제로 베이스에 지금 올라오는 게 언제입니까? T 플러스 25입니다. 24, 25예요. 2년입니다. 2년. 자, 그 다음에 CPI하고 미국채를 일단 보겠습니다. CPI와 미국채를 보면 CPI가 꺾이는 시점, 그렇죠? 10년물 국채보다 꺾이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20입니다. 20개월. 자, ISM 제조업 지수를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50이 제로 베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언제입니까? T 플러스 20입니다. 20개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실업률, 비농, 그리고 구인구직 보고서 등 여러 가지 노동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어느 정도 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혹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4개월입니다. 24개월 여러분. 자,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면서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오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실업률이 정점을 찍는 것은 약 24개월, 경기 침체 후에 24개월 있다가 실업률이 정점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실업률이 정점을 찍으면서 뭐 금리 동결이나 아니면은 뭐 경기가 횡보, 박스장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죠. 최소한 그 기간이 24개월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최소한 경기 침체 후에 정말 최소한 경기 침체 후에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는 있어야 뭡니까? 어떤 물가라든지 경기가 조금씩 잡혀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경기 침체를 언제 인정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6월부터 전국 강연회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은 절대 지금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요. 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중간 선거 날아갑니다. 2년 있다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경기 침체에 관한 인정을 안 할 것이다. 자, 컨트롤할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 잠깐 침체된 거는 이거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발빠르게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유독 지금은 인정을 안 하느냐 이거죠. 이거 인정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거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이거 빨리 인정해야 시장은 안 돌아갑니다. 왜요? 항상 경제는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이 데이터가 지금 그걸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선언을 하고 12개월에서 24개월 있으면 제로 베이스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논의가 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논의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물가지수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될 거죠. 하루 있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항상 페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책정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게 책정했다. 파란색이 금리입니다. 자, 이 주황색이 뭡니까? 주황색이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항상 페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항상 더 높게 금리를 책정해왔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1. 그렇죠? 자, 지금은 어떻게 돼요? 8.2%고 지금 금리가 4.0%입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 금리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됩니까? 8% 이상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8% 이상 올려서 이거를 뭐예요? 눌러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 1이고요. 자, 포인트 2는 뭐냐면 경기 침체를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빨리 인정하면 모든 데이터는 거기에 맞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요, 사실상 시장은 안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서 2년 정도 잘 버티면 다시 제로 베이스로 올라오고, 자, 이 데이터에 의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가면 뭡니까? 최저점을 찍겠구나. 최저점을 찍겠구나라는 예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지수의 상승입니다.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사실은 이게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는 꼴이 미국에서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자, 이 논리에 의해서 보면 이게 2쿼터입니다. 2쿼터니까 4, 5, 6이죠. 자,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자, 최소한 2023년 7월 혹은 2023년 12월, 7월에서 12월은 어떻게 돼요? 시장이 지수가 최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저점. 물론 최저점을 찍는다라고 해도 여러분, 최저점을 찍는다라고 해도 단기간에 무슨 반등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특히나 현물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저점을 알고 싶으시잖아요. 최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경기 침체 후에 12개월 정도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24개월 이후, 그렇죠? 여기 보시면 24개월 이후, 여기서도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게 24개월 이후, 여기서도 20개월 이후입니다. 자, 20개월, 24개월 이후에 제로 베이스를 넘을 것이다. 최저점은 12개월 전후가 될 것이다. 요걸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과연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갈지,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인정은 언제 할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들으시면 최저점을 아마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변곡 시점을 일단은 제가 데이터로 일목요연하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 파란색은 뭐냐면요, 경기 침체 시기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침체 시기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회색이 2년 후의 인플레이션입니다. 2년 후의 인플레이션. 자, 보세요.
경기 침체 시기, 경기 침체를 겪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겠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이거는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할게요. 저는 코로나를 경기 침체라고 일단은 보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확연하게 드러나죠? 2년입니다. 2년.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 뭡니까? 시장의 최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2년 있다가 뭡니까? 제로 베이스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 이게 바로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신세계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사항 조금 기억을 해 두셨다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내일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또 제가 공개 방송을 일단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정보 많이 얻어 가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실 수 있고 와주셔서 공부를 일단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짧게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죠? 시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선거 이후의 증시 패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보세요. 일단은 중간평가, 중간선거 이후에는요. 일단 올랐습니다. 올라요. 여기 보시면 1977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일단은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S&P 500이 오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차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래서 바이든이 여기에서 다시 밑으로 갈지 아니면 위로 갈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된다. 당연히 귀추가 주목되겠죠. 왜냐? 우리나라 증시 패턴도 아마 똑같을 거니까. 자, 이거는 NDR에서 나온 것을 제가 저번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통상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는 최저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증시가 지수가 반등을 해서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번에 중간선거도 지금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00에서 1500 제가 최저점을 맞췄죠. 1400에서 1500 후에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제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중간선거 조금 이따 이제 개표하면서 물론 한 며칠 걸립니다만 자, 증시 지수가 어떻게 될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좀 포커스일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